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년 된 31살의 여자입니다. 전생에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도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이불을 발로 차고 일어날 정도로 분이 안 풀립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다들 그렇게 못돼 처먹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완전 끝이라 생각하고 두 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덜한 편이긴 한데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한 편이었어요. 심각하게 아픈 건 아니었지만 만성빈혈이라 어릴 때 운동장에서 조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자주 쓰러져서 양호실로 실려갔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담임선생님께서 너는 교실에 그냥 남아있으라고 할 정도였죠. 초등학교 학창시절 때는 약한 아이로 소문이 나 있었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에게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나마 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 친구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지금까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트라우마를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하지 못한 제 몸이 항상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위축되어 살았어요. 그나마 대학 졸업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친구의 권유로 같이 운동을 다니면서 체력도 붙고 전보다는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키 160cm에 40kg 초반 정도의 몸무게로 일반 여자들 체력보다는 약한 편이에요. 회사에서 며칠 연속으로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밖에서 30분 정도 걷다 보면 완전 체력이 방전이 되고 머리가 핑핑 돌고 어지러워서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사내 연애를 2년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약해 보인다며 자기가 평생 지켜주겠다고 난리였었죠. 우리가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도 제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었고 결혼해서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시댁 식구들 그중에서도 시어머니께서 제가 삐쩍 마르고 약해 보인다면서 결혼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너 몸무게 40kg는 넘니? 그래가지고 애는 낳을 수 있겠어? 나중에 아이 낳을 때 건강하지 못한 제가 문제가 될 거라며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남편의 설득과 제가 적극적으로 어머님 찾아뵙고 지금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운동하고 잘 먹으면서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겠다고 설득을 해서 어렵사리 결혼했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결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시어머니가 반대하고 하지 말라 말릴 때 다 때려치우고 혼자 살 걸 제가 너무 바보 같네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도 현재까지 처음 약속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 먹기 싫고 식욕이 없어도 하루 3끼의 영양제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몸무게도 3kg 정도 늘었어요. 덕분에 요즘은 한 번도 어지러운 적 없고 빈혈 기운으로 쓰러진 적도 없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사니까 힘쓰는 일은 대부분 남편이 대신해 주었고 저도 규칙적으로 살면서 예전보다 체력이 훨씬 좋아진 것이 느껴졌어요. 다만 우리 부부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아직도 제가 몸이 약해서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거라면서 잔소리를 하고 가셨습니다. 여자 몸이 그리 약해서 쓰겠니? 밥도 좀 복스럽게 팍팍 먹고 살을 찌워야 아이 낳을 체력이 생기지. 우리 부부가 당장 아이 낳을 계획이 없어서 갖지 않는 건데 어머님한테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봤자 며칠 뒤엔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까지 하고 있었지만 생각만큼 체중이 빨리 늘지 않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얼굴 볼 때마다 혀를 찢찢 차시며 너무 말랐다고 구박을 해대시니 시어머니와 얼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로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겉으로 불편한 내색하지 않고 참아왔습니다. 어렵게 하게 된 결혼이라서 그런지 처음부터 제가 튼튼하지 못한 것이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 때문에 가족들끼리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체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서 잘 들어가지도 않는 밥을 억지로 더 밀어넣게 되었습니다. 살이 찌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제가 아이를 낳더라도 체중이 지금보다는 많이 나가야 힘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음식에 집착도 점점 생겨서 소화도 다 시키지 못할 정도로 먹고 하루에 3끼를 다 챙겨 먹고 햄버거, 피자, 치킨 같은 고칼로리의 간식까지 틈틈이 먹었으며 퇴근하고 저녁 10시 넘어서는 야식도 배달시켜 먹었죠.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음식만 목구멍 안으로 밀어넣었더니 당연히 얼마 못 가 소화장애가 생겨버렸고 매일 밤늦게 야식을 먹고 배불러서 새벽까지 뒤척거리느라 제대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지금은 수면제 없이는 6시간 이상 깊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민감하다 보니 몸이 조금만 힘들어도 기껏 힘들게 찌워놓은 살이 며칠 만에 원상태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건강하게 근육도 늘고 살을 찌우고 싶어서 매일 헬스장도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정말 노력했지만 제가 시간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제 고민을 주변에 마음 놓고 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살찌는 것이 고민이라 제가 살찌고 싶다는 말을 하면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싫어했어요. 친구들은 사치스러운 고민을 한다면서 제 이야기에 아무도 공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마르고 날씬하다는 것을 돌려서 자랑하는 거라며 뒤에서 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전해 들은 뒤로는 더 이상 고민을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왜 빨리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잔소리가 더 심해졌어요. 1년이나 신혼생활 즐겼으면 됐지, 나이 먹고 애 낳으면 서로 힘들다면서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의 대화로 아이는 서두르지 않기로 정하고 결혼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에게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집을 먼저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컸었거든요. 어머님이 왜 빨리 애 안 낳냐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어느 날에는 그럼 어머님이 우리 집 사는데 좀 보태주시던가요? 라고 받아친 적도 있었는데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었죠. 시어머니의 집착과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고 얼마 전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가 몸이 약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 나랑 같이 산부인과 가서 검사 좀 받아보자. 제가 어른들 말에 웬만하면 반항하지 않는데 그것만큼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럼 너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알아서 잘했어야지. 라면서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살쪄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서 음식에도 더 집착을 하고 속에서 받는 양보다 억지로 많이 먹다가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토하는 일도 자주 생겼어요. 체중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밥 먹는 것도 싫어졌죠. 오죽했으면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도 제 몸 상태를 보고 운동하는 것은 지금 무리니까 집에서 잘 먹고 푹 쉬다가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무릎 꿇고 장식장 밑을 닦고 일어나는 순간 눈앞이 까맣게 변하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성인이 된 이후로는 이 정도로 쓰러져 본 적이 없는데 내 몸이 이 정도까지 망가졌구나 생각했죠. 남편이랑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수액 맞고 영양제도 맞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스스로 너무 답답하고 불쌍하게 느껴져서 택시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며칠 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 계셨고 너 집에서 청소하다가 쓰러졌다면서? 몸이 그렇게 약해서 어쩌려고 그러니? 이라며 혀를 차더라고요. 저 먹으라고 살찌는 보약을 지어다 주셨는데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고맙기는커녕 제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당분간 어머님에게 저희 집 오지 말라고 말했고 그 뒤로는 다행히도 몇 달 동안 우리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바로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기분이 좋으니 몸에 활력도 도는 것 같고 밥도 잘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혈색이 금방 돌아왔고 체중도 원래 체중으로 다시 돌아왔죠. 운동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되었고 지금은 예전보다 오히려 체중도 2kg 정도 늘어나서 몸도 한결 편합니다. 이렇게 어머님이 저를 가만 놔두기만 해도 제가 알아서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체중도 늘리고 건강해질 수 있었는데 저를 못 믿었게 여기고 잔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가 더 이해 안 가고 싫어졌죠.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시지 않는 지난 봄부터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숨통이 트이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살았어요. 특히 아침마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스트레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오늘 이야기할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1년에 몇 번 안 하는 금요일 야근을 모처럼 하면서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시댁 내려와서 농사 일 좀 도우라는 겁니다. 저희 시댁은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시외곽에 살고 있는데 주위에 텃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가족 친척들끼리 나눠 먹는 거라는데 매년 농사 짓는 양이 늘어서 이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토요일 아침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시댁으로 건너갔고 시부모님과 함께 하우스에서 시키는 일을 대충 하고 있었어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결혼 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비닐을 치고 모종을 심고 뭘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죠. 아버님이랑 남편은 밖에서 힘쓰는 일을 주로 했고 저는 어머님이랑 하우스 안에서 일을 했는데 은근히 저한테 일을 다 몰아놓고 어머님은 왔다 갔다 정신사납게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이래서는 언제 일이 다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러다가 오늘 다 못 끝내면 일요일까지 불러다 일을 시킬 것 같아서 정신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너무 덥고 습한 하우스 안에서 쪼그려 앉아 일을 하다 보니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점심도 차가운 보리차에 밥 한 숟갈 말아서 대충 먹고 말았어요. 오후에는 오전보다 훨씬 더웠고 연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 찬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 안 나고 점점 숨이 턱끝까지 차더니 갑자기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던 남편이 깜짝 놀라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저를 업고 시댁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에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저를 그 앞에 눕혀놨는데 너무 더위를 많이 먹었는지 금방 정신이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너무 덥고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래. 더 이상 일은 하지 말고 누워서 쉬고 있어. 남편 목소리도 들리고 그 뒤에 시어머니가 오늘 안에 일을 끝내야 하는데, 에휴. 하면서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며 시댁 일을 도와야 하나 순간 화가 났지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도 모르고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 주위가 약간 어둑어둑하더라고요. 시간은 오후 7시였고 시댁 집안의 불은 꺼진 채 조용한 것이 인기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일어났어? 우린 지금 밥 먹으러 잠깐 나왔어. 갈비랑 냉면 먹고 있는데 당신 냉면 하나 포장해 갈까? 남편이 하는 말도 전혀 이해 안 가고 황당했는데 더 성질나는 건 그 뒤에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걔는 실컷 자고 이제 일어났대니? 옛말에 자는 사람 줄 밥은 없다더라. 더 자라 그래. 누가 들으면 제가 농땡이 부리고 집에서 잠이나 잔 줄 알겠어요. 아침부터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어떻게 저를 혼자 집에 놔두고 그 집 식구들끼리 나가서 외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면 이런 취급을 할까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더 이상 일하기도 싫고 밥 먹고 있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싫어서 그냥 저 혼자 먼저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방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대로 그냥 가기엔 억울하더라고요. 마당에 있는 풀벨대 쓰는 낫으로 시댁 비닐하우스의 바람구멍을 숭숭 뚫어줬습니다. 이제야 속이 좀 풀리는 기분이 들었고 남편에게 나 먼저 집에 간다는 말도 없이 혼자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끼리 얼마나 밖에서 저녁 먹고 재미있게 놀다가 들어오는지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올 때까지 남편에게 연락도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땀투성이라서 먼저 씻고 옷을 갈아입고 제가 좋아하는 피자를 시켜서 먹고 있으니 남편이 그제서야 전화를 걸어 저보고 어디 갔냐고 묻는 겁니다. 그 집에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먼저 왔어. 너네 식구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니?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것처럼 아무런 말도 없었고 저는 밥 먹는데 방해되니까 전화 끊으라고 하고 남편의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죠. 다시 저녁을 이어서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올 게 왔구나 싶어 심호흡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기차와 통을 삶아 먹었는지 시모가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하우스 비닐 찢어놓은 게 너지? 네가 한 짓이지? 어쩜 그렇게 제가 예상한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미리 생각해놓은 대로 시침이 뚝 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우스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혼자 자다가 방금 나왔는데. 시모는 그럴 리 없다며 자기가 아까 일 끝나고 확인했을 때는 멀쩡했던 하우스가 갑자기 왜 비닐이 찢어져서 구멍이 뚫려 있냐고 저한테 따져 물었죠.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아침부터 허리 못 펴고 일만 하다가 쓰러져서 밥도 못 얻어먹고 돌아온 죄밖에 없는데.
시모는 속에서 화는 나는데 더 이상 증거가 없었는지 혼자 씩씩거리다가 나중에 두고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우스 이야기부터 하더라고요. 진짜 당신이 안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 엄청 화 많이 났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용서 빌면 봐주실 수도 있어. 이놈은 자기 아내가 일하다가 정신 잃고 쓰러졌는데 하우스 비닐이 더 중요한가 봐요. 내가 했던 안 했던 이 상황에선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닙니까? 이런 인간을 믿고 살다가는 시모한테 시달리고도 제 밥그릇 못 챙길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몸이 약한 걸 알면서 이 더위에 하우스 일을 하루 종일 시키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이 와중에 하우스 비닐이 중요하냐고 남편한테 소리를 빽지르고 저는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고 남편은 뭐 이런 일로 이혼하냐고 저만 시댁에 사과하면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장난하는 줄 알았던지 3일 후에 부모님이랑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서 제가 사간 혼수 다 빼왔더니 남편이 진짜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뒤늦게 친정에 찾아왔지만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저를 지켜준다더니 그게 시댁 일에는 아니었나 봅니다. 이미 이혼 서류 만들어서 남편에게 보냈고 끝까지 도망치면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